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작심삼일 요양보호사 합격 비법노트 저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인권과 직업윤리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대상자인 수급자인 우리 노인분들의 인권보호도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직업윤리가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이제 아픈 분들을 그리고 어떻게 취약계층, 그러니까 심신이 취약한 분들을 우리가 요양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과거에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뉴스라던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서 이 부분도 이제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인권 그리고 직업윤리에서 먼저 노인의 인권보호, 인권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이제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다. 사전적 의미인 거죠. 자, 좀 더 쉽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자, 요렇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얘기를 했지만 세계보건기구에 이어서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하면서 이 인권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게 됐고 많은 국가에서 헌법 법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헌법, 각종 법률뿐만이 아니라 헌법에서 이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 그래서 인권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셔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인권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가 재가라고 하면 자, 집으로 찾아가는 요양보호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상자, 즉 수급자, 자, 수급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생존권, 우리가 생명을 지켜드리고 있고요. 함께 해드리고 있고 도와드리고 있고 경제권, 자, 보호를 위해서 자, 나라에서 공적연금 경제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요거 공적연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경제활동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전국민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고 하는 게 어디에 기반돼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화적 지원, 각종 경로당, 평생교육원이나 노원복지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쫙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시설에서 그러면 노인 인권에 대한 것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보다 시설이 좀 더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요. 시설은 낯선 환경에서 우리 노인분들이 적응해야 되는 거고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보다 더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에서의 인권보호를 여러분들이 많이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하는 거 기본적 권리로 헌법 그다음 법률 이런 데서 보장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환자로서의 노인의 인권을 갖다가 침해받아서는 안 되고 요거를 우리가 보호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삶의 질 향상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본이 뭐다? 인권보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기본적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 윤리 강령을 지켜야 된다. 자, 윤리 강령이 뭐냐? 자, 먼저 여러분. 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현혹돼서 선택하는 거 그거 나중에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거고요. 따져보면. 그 다음에 개인의 요구도 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요구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노인 인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가정하고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자, 여기 중요한 부분 나와 있어요.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이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권리를 지켜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켜드려야 되고, 존엄하게 우리가 대우받는다라고 생각하려면 차별을 받는다거나 학대를 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우리가 이런 걸 해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신체 보호대라고 해가지고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뒤에서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라서 이건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우리가 신체 보호대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생활, 전반적인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요구도에 맞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종교, 정치,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외부 활동 여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물 이런 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실되거나 이런 것도 이 권리에 침해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생활, 기호품 사용 뭐 이런 거, 자기 결정 권리 이런 것도 갖고 있고, 고충 처리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소 결정에 대한 거, 이거 보통 가족이 많이 하는데 이거 우리 대상자 즉 수급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도 어디로 거주할 거냐라는 것도 선택할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시면 시설 종사자,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동료 노인, 우리의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시험에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노인 학대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학대에 대한 개념이 뭐 아동학대도 그렇고 노인학대도 그렇고 과거에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가정 안에 일어난다고 해서 주변에서 다 그냥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신고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대에 대한 개념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노인 학대의 개념 해서 여기 보시면 노인의 가족이라든가 이제 다른 노인한테 신체적, 언어적, 여기 보시면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까지 나오냐면 자기 방임이나 유기 이런 것도 이제 노인 학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 학대라고 법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노인에 대해서 신체, 정신, 정서,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시험에서 노인학대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여기 제가 표시한 다른 부분이 나오면 노인학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학대 종류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학대 발생 요인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여성 노인이 학대를 더 많이 당하고 학력 수준이 낮다, 또 연령이 높다, 이거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이 오지선다형의 선지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학대 위험이 높고, 그리고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위험이 높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의존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같이 부양하는 사람들 있죠. 부양 의무자 가족들이나 뭐 부양을 하는 뭐 요양 보호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노인학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존성이 높다. 요거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다 노인학대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인이 스스로 학대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뭐 요즘 말로 같으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는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는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무기력해질 경우에 또 노인학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가족 상황적 요인을 보시면요. 자,
뭐 가족과의 동거를 하는지 부양자가 어떤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한지 아닌지 여기에 따라서 학대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만약에 동거하는 경우에 이 안에서 부딪히면서 신체적, 심리적 학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만약에 동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깔겨 두거나 그죠? 어디다가 버린다라고 하는 유기. 그러니까 방임은요. 방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 안 갖는 무관심을 얘기하고요. 유기는 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부양자 특성에 따라서 남성 부양자 요렇게 보면 여성 부양자 여기 보시면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 학대, 여성 부양자는 방임행위. 그러니까 여성 봐주는 분이 남성이다 그러면 신체적 학대를 많이 하고 봐주는 분이 여성이다 그러면 방임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양자가 우리 어르신들을 보는 부양자가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경우 뭐 아래 같은 부분 그런 경우에도 학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노인과 부양자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에 왜냐하면 부양자가 본인 몸도 못 가눌 텐데 본인 코가 석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 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지지망이 없는 경우 이럴 때도 학대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 표시하고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사회 서비스 체계가 발전하지 못했을 경우에 노인학대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표시한 부분이 계속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체크하는 부분이 노인학대의 원인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노인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죠. 학력이 낮다 또는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다 그러면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강한 가족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꼭 이거 알아두세요. 자, 여기 밑에서 다시 할 건데요. 보통 가족 안에서 학대가 일어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학대가 감춰질 경우 은폐가 되게 많고요.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묵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부양자인 자식들이 만약에 부양하고 있어요. 나는 학대 안 했어. 그리고 또 이게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다 부모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디 뭐 신고당하기 싫잖아요. 또는 경찰 조사 받는 거 싫으니까 감추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노인학대 현황을 보시면 여성 노인이 많긴 한데 남성 노인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자 정서적 학대가 많은데 현재 어떤 게 많다? 자기 방임이 엄청 많다. 여러분 이거 순서 외워주세요. 1위가 자기 방임, 2위가 신체 학대, 3위가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거 순위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학대의 종류, 학대 여기 되게 중요해요. 과거는 배우자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아들이에요. 1위가 아들, 2위가 배우자, 3위 딸 요것도 좀 외워주세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경찰 신고해도 아유 그냥 가족 일인데 이러고 넘어갔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게 주변에서 신고를 하고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이제 또 경찰분들도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다른 것들은 읽어주시면 돼요. 어쨌든 자 노인학대 신고 번호 신고 번호 여기 보시면 1577-1389 뭐 요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통 신고를 하고 112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119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신고 의무자, 신고 위반 이걸 알고 있는데 신고 안 하면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는 만약에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증거들이 포착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노인 학대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또 중요한데요. 노인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말 그대로 신체적인 손상이나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쫙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 제목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폭행을 한다거나, 그리고
강제로 가두거나 거주지 침입을 통제한다거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거나 그리고 도구로 협박한다거나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가지고 때리는 신용을 하잖아요. 또는 핸드폰을 가지고 때렸어요. 그거는 특수폭행이 됩니다. 여러분 도구로 협박한다. 도구로 때린다. 이거는 가중처벌입니다. 그 다음에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한다. 라고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들은 다른 것들은 좀 쉽거든요. 제목만 봐도. 근데 이거는 따로 보셔야 돼요. 자, 뭐 난방, 가스, 전기수도 단절을 시킨다거나 냉장고 끊는다거나 물이라든가 음식 안 준다거나 약 같은 거 제공 안 한다거나 그러면 진료 안 보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라거나 그런 것들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 문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 거야.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라고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신체적 학대고요.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학대에 해당돼요. 근데 이제 정서적 학대는 역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학대가 뭐냐면 정서적 학대인데요. 자, 비난, 모욕, 위협, 협박 이렇게 언어나 비언어 상대방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난 비난받고 협박받았다고 느끼면 그거는 정서적 학대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랬는데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느끼면 정서적 학대라는 겁니다. 자, 노인과의 접촉을 꺼린다,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대화하지 않고 반응을 보인다,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정서적 학대고요. 그 다음에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거예요. 다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거. 그 다음에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무시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혐오스러운 말을 하거나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너 때문에 망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소외시키는 거, 무시하는 거. 의사 그냥 내깔겨두는 거예요. 아유, 무시하는 거지. 그냥 뭘 안다고 그래. 뭐 이런 얘기들 다 정서적 학대입니다, 여러분. 성적 학대 같은 것들도 쭉 읽어봐 주세요. 성적 수치심 또는 적극적인 성폭력, 성희롱 이런 것들 다 성적 학대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학대 같은 것들은 뭐냐면 요렇게 노인의 소득이나 나라에서 나오는 뭐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 같은 거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명의 변경이나 날조한다거나 신용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어떤 계좌 보험을 해약한다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거나 그리고 악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부양 의무 만약에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이거는 법에서 이게 정하고 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재산 사용이나 권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거나 우리가 가스라이팅 여기서 또 하는 거죠.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강요하거나 협박하고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그쵸? 우리 이럴 때는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가 조언할 수 있는 게 정 힘드시고 너무 이걸 너무 학대로 받아들이시면 이게 녹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녹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녹취해서 이제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가이드하면 좋겠죠.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거는 여러분 기피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돕는 방법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방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 또는 의도적이나 비의도적으로 이런 걸 거부하고 포기, 불이행하거나 그 다음에 의식주, 의료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거를 말해요. 의식주 이런 거 제공하지 않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경제적 보호를 하지 않거나 의료적 보호를 하지 않거나 뭐 틀니 같은 거 안 해주거나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인데 약 제공하지 않거나 병원 끊게 하거나 이런 것들 다 해당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리고 또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요. 방임이 뭐냐면 그냥 방임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어르신을 방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방임은 뭐냐면요. 스스로예요.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이나 의료 처치 이런 거를 포기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빨리 죽어야지 이런 거.
이거는 자살을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는 행위 있잖아요. 자, 그런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서, 자, 이런 것들도 학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방임도 학대에 들어간다는 거. 앞에서 유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아예 어디다가 딱 그 요양원에 갖다 놓고 그냥 유기하는 거예요. 왕래하지 않는다는 건 연락을 두절한다거나 낯선 장소에 버린다거나 효도 관광해놓고서 그 나라에 갖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고려장 같은 거죠. 그쵸? 부행 의무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여러분들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시험에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별표하고 표시한 부분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인권, 우리 노인의 인권과 그 다음에 우리의 직업 윤리를 지키면서 우리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또 학대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 길지 않으셨죠? 여러분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